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모의고사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모의고사 들어오실 때는 반드시 문제를 풀고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지 않고 들어오게 되면은 수업의 효과가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답 맞춰보러 오는 시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직접 풀어 오시고 내가 생각했던 답하고 설명하는 답하고 어떻게 틀린지 어떻게 맞는지 그걸 확인하시는 거거든요. 자, 보시면은 그리고 특히 오늘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나누어 드렸던 프린트물 한번 쭉 봐보실래요? 이론 정리 프린트물 하나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완전히 다 그때 한번 이론 때도 드렸던 적이 있는데 한번 봐보실래요? 보시면 잠깐 한번 이것만 잠깐 언급하고 가면은 1장에서 제일 중요했던 단어가 자, 영양관리 과정이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영양관리 과정이라고 해서 Nutritional Care Process, NCP라는 용어가 있었고요. 여기에서 1, 2, 3, 4단계가 있었고요. 판정, 진단, 중재, 모니터링 및 평가. 이거 하나하나 다 아셔야 돼요. 그 다음, 판정법 중에서 우리가 이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가 1교시에 들어가는 걸로 해서 두 번째 시험 걸로 해서 영양교육, 그 다음에 영양판정, 그 다음에 식사요법, 그 다음에 생리학 이렇게 해서 같이 60문제로 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특히 식사요법 같은 경우에가 35문제, 36문제로 해서 비중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 건데 여기에도 이제 이 식사요법이 생리학하고 떨어질 수가 없고 식사요법 내용 중에서도 질환이 들어가기 때문에 판정하고 또 분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판정도 들어가 있고 식사요법도 생리학도 그래서 이 세 개의 경계가 굉장히 애매하게 이거 생리학 문제인지 식사요법 문제인지 마찬가지로 판정 문제인지 식사요법 문제인지 고혈압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 판정이 될 수도 있고 당뇨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환, 빈혈에서도 특히 판정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진단 판정을 낼 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그래서 1단계 판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 4단계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그다음 환자 영양상태 판정에서 그래서 식사, 계측, 생화학 여러 가지 임상검사가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요. 그다음 환자에게 주는 식사를 우리가 병인식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죠. 마찬가지로 일반 병인식, 특별 병인식, 검사식 있었고요. 환자식, 암 환자식이다, 고혈압 환자식이다, 당뇨 환자식이다 라고 했던 것은 특별 병인식으로 이때는 질병이 우선이 되더라 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제 환자에게 음식을 주기도 하지만은 부득이한 경우에는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입으로 구강으로만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관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링거를 이용한 정맥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식품 교환 분표 역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숫자들 다 외우셔야 되는 거였고요. 그 다음 결정 순서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제일 먼저 결정하는 것이 채소군, 우유군, 과일군을 먼저 결정을 해요. 세 가지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 이거에 따라서 이제 곡류군을, 그 다음을 어육류군을, 그 다음을 지방군을 결정하게 되고요. 밑에 거 보시면은 세 가지 이 전체적인 분류군 중에서 당, 단백질, 지방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건 누구냐? 봐보세요. 당, 단백질, 지방 부분을 다 채우고 있는 부분에 우유군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군이라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거. 숫자를 다 아시면 응용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자, 2장은 위장관질환이라고 했었는데 이제 제가 하나하나 다 이제 우리가 문제 풀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 보시면은 1회 연하곤란이라는 용어 삼키지 못했던 것 이렇게 있었고요. 2번에 보시면은 식도가 계속해서 위산에 자극을 받게 되면서 위처럼 변해가는 것을 우리가 발해식도라고 한다라는 용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위염에는 급성위염과 만성위염이 있었죠. 만성은 위산분비가 너무 많아져서 문제가 되는 과산성도 있지만 위산분비가 되지 않았던 무산성도 있더라 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 무산성 위염 환자는 노화하고도 많이 관련이 되어 있었고 위산이 만약에 분비가 제대로 안 되면 철분, 흡수가 안 되면서 철분결핍성 빈혈, 그죠? 내적 인자 분비가 되지 않으면은 거대저하구성 빈혈하고도 관련이 됐었어요. 그래서 빈혈 주의해라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자극적 음식 제한해라. 그 다음 이제 점막의 염증뿐만 아니라 아래 조직까지 파고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궤양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궤양의 원인도 있었고 식사요법 부분도 있었고요. 그 다음
위가 위쪽에 있어야 되는데 무거워서 아래로 축 처져 버렸네. 그래서 위가 아래로 내려왔다. 위하수증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위를 부득이하게 절제했다. 그래서 위에 머물 공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떨어져 버리더라. 덤핑 증후군이라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